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계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이제 끝났어. 내 엄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야.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엄마의 장례식 날, 계부는 모든 사진을 불태우고 엄마의 물건을 버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엄마가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죽음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엄마는 지은이 10살 때 재혼했다. 계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가족의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엄마가 민지라는 여성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침묵했다. 왜냐하면 엄마의 행복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부는 달랐다. 그는 그 관계를 추문으로 치부하고 엄마를 압박했다. 가족을 위해 포기해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엄마는 병에 걸린 후에도 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은 병실에서 엄마와 민지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지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민지는 30살, 카페를 운영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짧은 밥 헤어와 부드러운 미소는 지은에게도 인상적이었다. 장례식 후, 계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엄마의 그 더러운 비밀은 영원히 묻힐 거야. 내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너도 쫓아낼 수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계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이미 엄마의 휴대폰을 부수고 모든 기록을 지웠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다. 엄마가 남긴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그 파일은 민지에게 맡겨져 있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왜 엄마의 사랑이 죄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지은의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다음 날 민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내 엄마가 나에게 뭔가를 맡겼어.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다. 거실에서 둘이 앉아 민지는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내 엄마의 목소리가 있어? 계부와의 대화에 지은은 USB를 받아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이 나를 협박해도 나는 민지를 사랑해. 이건 죄가 아니야. 계부의 대답은 잔인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걸 지울 거야. 가족의 명예를 위해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 녹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개하면 가족이 산산조각 날 터였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내 엄마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계부를 증오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다.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면 비난이 쏟아질 터였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에 출근했다. 동료들이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엉망이었다. 점심시간에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더 이야기할 게 있어. 지은은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지은에게 엄마의 일기를 보여주었다. 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하지만 계부의 압력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어. 일기에는 엄마의 내적 갈등이 적혀 있었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 자신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기대 때문에 억눌렀다. 이제 엄마의 이야기가 그녀를 깨우쳤다. 지은은 결심했다. 이 녹음을 공개하지 않으면 엄마의 삶이 헛되게 될 터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변호사를 찾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은은 민지의 따뜻함에 끌렸다. 민지 언니, 엄마가 왜 언니를 사랑했는지 알겠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관계도 위험했다. 계부가 알면 더 큰 문제가 될 터였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계부와 마주쳤다. 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계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반란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을 들려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증거로 사용하면 계부의 협박을 입증할 수 있지. 지은은 망설였다. 공개하면 가족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터였다. 사회의 정죄가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주제였다. 특히 보수적인 층에서. 지은의 이모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계부가 내 엄마의 물건을 다 버렸대. 왜 그래? 이모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지은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슬퍼서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계부는 엄마의 트레이시즈를 지우려 애썼다. 심지어 엄마의 묘비에도 자네라는 글자를 새기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묘지를 방문했다. 여기서 내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 민지는 꽃을 놓으며 말했다. 지은은 민지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 순간 그녀들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끌렸다. 하지만 이 감정은 죄책감과 함께 왔다. 엄마의 연인이 된다는 건 도덕적으로 옳은가? 지은은 밤에 일기를 썼다. 민지 언니를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워. 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게 돼. 다음 날 계부가 지은을 불렀다. 너 민지 그 여자와 만나고 다니지? 그만해. 내 엄마처럼 될 거야. 계부의 말은 위협적이었다. 지은은 반박했다. 엄마의 사랑이 왜 잘못됐어요? 계부는 웃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내가 공개하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계부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 미행을 붙였을 터였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조심해. 계부가 알아. 이민지는 걱정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둘이 만나서 계획을 세웠다. 녹음을 언론에 제보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싹텄다. 왜 계부는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나?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엄마와 계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편안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지은은 20대 초반에 엄마의 비밀을 알았다. 그때 엄마는 울며 말했다. 지은아, 엄마는 민지를 사랑해. 이해해 줄 수 있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컸다. 친구들 중 일부는 동성애를 비난했다. 지은은 그들로부터 멀어졌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해야 했다. 민지와의 키스는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대화 중 감정이 폭발했다. 지은은 후회했다. 이건 안 돼. 엄마의 연인이잖아. 하지만 민지는 말했다. 내 엄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했어. 지은의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소송을 진행하자 결심했다. 하지만 계부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지은의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가족 문제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들었어. 휴가 좀 가져. 지은은 알았다. 계부의 지시였다. 그녀는 분노했다.
집으로 가서 계부와 대면했다. 왜 이러세요? 엄마를 왜 지우려 해요? 계부는 차갑게 말했다. 내 엄마는 가족을 배신했어? 여성과 사랑이라니. 추잡해. 지은은 녹음을 들려주었다. 계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디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말했다. 공개할 거예요. 계부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내 사업이 망할 거야. 이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고통을 생각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도와줘. 민지는 안아주었다. 둘이 함께 밤을 보냈다. 대화와 눈물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언니를 사랑해.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사랑도 실현이 될 터였다. 다음 날 계부의 친구가 지은을 찾아왔다. 계부가 병원에 입원했어. 내 탓이야.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공개를 망설였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투쟁 중이었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지은은 언론사에 녹음을 보냈다. 익명으로.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사업가의 아내, 동성 연인과 비밀 관계. 협박 녹음 공개의 세상이 시끄러워졌다. 계부의 사업은 타격을 받았다. 고객들이 등을 돌렸다. 지은은 집에 갇혔다. 기자들이 문 앞에 몰려들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숨어 있었다. 민지의 카페는 문을 닫았다.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동성애는 병이야. 가족을 파괴한 여자들.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하지만 지지자도 있었다. LGBT 단체가 연락했다. 용감한 선택이었어. 도와줄게. 지은은 인터뷰를 수락했다. 엄마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계부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지은을 찾아왔다. 내가 날 파괴했어.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가 엄마를 파괴했어요. 계부는 떠났다. 하지만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를 알아챘다. 그는 소문을 퍼뜨렸다. 딸도 엄마처럼 여성과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는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둘이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갔다. 민지의 고향이었다. 그곳에서 지은은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해. 지은의 내적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사랑이 옳은가? 엄마의 선택이 그녀를 이끌었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일기를 썼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민지는 카페를 다시 열었다. 지은은 도왔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일부는 지지자였다. 용감해요. 한 손님이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계부의 반격이 왔다. 그는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있지만 재판은 길어질 거야. 지은은 피곤했다. 재판에서 증언했다. 엄마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론은 분열되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가족 파괴자. 피켓이 날렸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와의 관계가 공개될까 봐. 밤에 민지가 말했다. 포기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울게. 둘이 키스했다. 감정이 깊어졌다. 하지만 다음 날 배신이 왔다. 지은의 친구가 언론에 말했다. 지은이 민지와 사귄대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친구의 배신이었다. 사회의 압력 때문이었다. 지은은 울었다. 왜 나를 배신해? 민지는 안아주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이 지은의 마음이 식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다. 재판이 계속되었다. 계부의 증언. 아내는 병든 사랑에 빠졌어.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판결날, 무죄가 선고되었다. 협박 증거가 명확하다. 지은은 승리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계부는 파산했다. 그는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날 죽였어.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의 사랑을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다. 민지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LGBT 모임에 참석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고민했다. 이 선택이 옳았나? 민지와의 사랑이 지속될까?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깊어졌다. 둘이 함께 사는 집을 구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럴 거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계부의 옛 동료가 지은을 찾아왔다. 계부가 자살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편지가 왔다. 내 탓이야. 내 엄마처럼. 지은은 무너졌다. 죄책감이 그녀를 삼켰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아니, 그의 선택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게 파괴되었다. 그녀는 거리를 헤맸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민지는 걱정했다.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지은은 대답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호텔에 머물렀다. 밤새 고민했다. 엄마의 선택, 자신의 선택. 모든 게 맞물렸다. 다음 날 민지를 만났다. 우리 헤어지자. 지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왜? 이 사랑이 너무 아파. 지은은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엄마처럼 포기하지 마. 지은은 떠났다. 혼자 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다. 사회의 정죄 때문이었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가 잘못된가요? 상담사는 말했다. 아니, 사랑은 사랑이야. 지은은 깨달았다. 사회의 문제였다. 그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엄마의 이야기를. 제목은 지워진 사랑기였다. 쓰는 과정에서 민지를 생각했다. 그리웠다. 민지는 카페를 팔고 해외로 갔다.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행복하기를. 지은은 후회했다. 왜 헤어졌나? 죄책감 때문이었다. 계부의 죽음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묘지를 방문했다. 엄마와 계부의 묘 앞에서. 미안해요. 그녀는 울었다. 그곳에서 민지를 만났다. 나도 왔어. 민지는 말했다. 둘이 안았다. 돌아와. 민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LGBT 권리 시위. 사랑은 평등하다.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막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와 대화했다. 우리 결혼할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둘이 반지를 교환했다. 행복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왔다. 지은의 이모가 찾아왔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이모는 비난했다.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 때문에요. 이모는 떠났다.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가족의 배신. 그녀는 책을 출간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칭찬, 일부는 비난.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선택의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민지와 함께.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미래를 생각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입양. 모든 게 불확실했다. 밤에 민지가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었다. 둘이 카페를 함께 운영했다. 손님들이 늘었다. 지지자들이 왔다. 책 잘 읽었어요. 한 손님이 말했다.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계부의 죽음, 엄마의 고통. 지은은 꿈에서 엄마를 보았다. 잘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깨어나서 민지를 안았다. 사랑에 이제 그녀들은 공개적으로 살았다. 사회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젊은 세대가 변화했다. 지은은 강연을 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왔다. 지은은 무시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의 것이었다. 민지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민지가 병에 걸렸다. 암이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지켰다. 엄마처럼 되지 마. 그녀는 울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치료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돌봤다. 사회의 도움도 받았다. LGBT 단체가 지원했다. 민지는 회복했다. 기적이었어. 지은은 감사했다. 그녀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이제 지은은 새로운 책을 썼다. 깨어난 사랑기였다. 결말에서 그녀는 썼다.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가치 있어.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지은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살고 싶었다. 민지와 함께. 세월이 흘렀다. 지은은 35살이 되었다. 민지는 37살. 둘이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법적 장애물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성공했다. 작은 여자아이. 우리 가족이야. 지은은 말했다.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죄는 여전했다. 동성 커플이 아이를 비난이 왔다. 지은은 싸웠다. 사랑하는 가정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다. 이제 그녀는 활동가가 되었다. 권리를 위해 엄마의 유산을 이어갔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모든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이 승리했다. 당신은 동의하는가? 동성애를 숨기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